유럽에서 가장 강한 철도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독일을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독일은 유럽 최대의 철도망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조차 약 10년 전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포기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간 열차 사업인데요.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렇게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 도저히 답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2016년에 들어서면서 독일은 야간 열차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독일조차 포기해버린 이 사업을 바로 옆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서 통째로 사들입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인데요. 인구라고 해봐야 900만 명 정도로 한 도시 인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이 사업을 사들이자 당시 유럽 철도업계 사람들은 저 나라 정말 망하려고 작정했나? 하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오스트리아는 유럽 야간열차 시장에 압도적인 1위로 성장해서 철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꺼져가던 야간열차 사업을 부활시켰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잠깐 201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 하늘은 완전히 저가 항공사들의 무대였어요. 라이언에어, 이지젯 같은 회사들이 단돈 약 30유로면 베를린에서 빈까지 1시간 만에 데려다 줬으니까요. 반면 같은 구간을 야간 열차로 가면 거의 10시간이 걸렸어요. 심지어 가격까지 비행기보다 비싼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으로 야간 열차를 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유럽 전역의 야간 열차 이용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독일 철도청, 흔히 DB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매년 적자가 쌓여만 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2015년 DB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2016년 12월부로 우리가 운행하던 야간열차 노선을 전부 폐지하겠다. 유럽 최대 철도회사가 야간열차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남겨진 객차들이었습니다. 침대칸 40여 량과 쿠셰칸 수십 량. 침대칸은 말 그대로 침대가 있는 칸이고, 쿠셰칸은 의자를 밤에만 간이 침대로 변형해서 이용하는 간이 침대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낮에 이용하는 열차들은 이런 침대칸이 전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에 중고 장비를 사겠다고 손드는 회사가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오스트리아 연방철도, 줄여서 OBB라고 부르는 곳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독일이 버린 객차들을 약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에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독일이 운행하던 노선의 40%까지 함께 인수해버립니다. 심지어 일부 노선은 오스트리아 영토를 아예 지나지도 않는 노선이었어요. 예를 들면 베를린에서 취리히로 가는 노선인데요. 이렇게 오스트리아랑 직접 상관도 없는 노선까지 인수하니 유럽 철도업계 사람들 모두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스트리아 연방철도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열차를 사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12월 새 야간열차 브랜드 나이트젯을 출범시킨 거예요. 주변에서는 모두 독일도 못한 사업을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라며 비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2024년에만 150만 명이 나이트젯을 이용했고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함부르크에서 빈으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타면 독일인 승객이 가득한데도 그 열차는 오스트리아 회사 거예요. 빈에서 출발해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함부르크, 취리히, 암스테르담까지 유럽 8개 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잠자는 동안 연결해주는 거대한 망이 만들어진 거죠. 독일이 버린 시장에서 오스트리아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하필 오스트리아였을까요? 오스트리아는 사실 철도에 미친 나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1인당 철도 투자액이 320유로 이상으로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거든요. 정부가 도로보다 철도에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쓰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든 우파 정부가 들어서든 철도 투자만큼은 일관되게 유지해온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지금의 오스트리아 철도가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오스트리아 철도는 100% 재생에너지로 굴러갑니다. 풍력, 수력,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로만 모든 열차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대목이 나중에 결정적인 마케팅 무기로 활용되었어요. 또한 정시 운행률도 96%로 유럽 최정상권이에요. 이런 안정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간 열차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프라만 좋다고 해서 기우는 듯하던 산업이 부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3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2019년 여름, 스웨덴의 한 10대 환경운동가가 비행기 대신 요트로 보름에 걸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레타 툰베리였죠. 이때부터 스웨덴어로 플래그스캄, 우리말로 비행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유럽 전역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짧은 거리를 비행기로 다니는 게 환경에 죄짓는 일이라는 인식이거든요. 함부르크에서 뮌헨까지 비행기로 1시간 가는 거리가 같은 거리 야간 열차보다 탄소를 50배나 더 뿜어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유럽의 젊은 세대가 강하게 반응했어요. 2019년 그해 여름, 스웨덴에서는 철도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나 늘었고 반면 비행 이용객은 4% 줄었습니다. 유럽 최대 철도 예약 플랫폼 중 하나는 2023년 야간 열차 예약이 2019년 대비 150%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국내선 비행기를 아예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스트리아가 만들어둔 100% 재생에너지 운행이라는 카드가 진가를 발휘했어요. 기차로 가면 탄소 배출이 50배 적고 심지어 그 기차는 풍력과 수력으로 굴러간다. 이만한 어필 포인트가 없었죠. 나이트젯이 출범한 2016년만 해도 누구도 비행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는데 3년 만에 그 흐름이 정확히 야간 열차의 편이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도박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고 베팅한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박을 치며 이용률이 높아지는 와중에 최근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가장 상징적인 노선 2개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바로 파리에서 베를린, 그리고 파리에서 빈으로 가는 노선인데요. 이용률이 적던 노선도 아니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보조금을 끊어버리니까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야간 열차는 굉장히 적자 보기 쉬운 사업이에요. 침대 칸은 누워서 가는 구조잖아요. 한 칸에 많아야 30명 안팎밖에 못 태웁니다. 같은 길이의 고속열차는 100명 이상도 태우는데 말이죠. 거기다 야간 인건비, 침구 세탁비, 다른 나라 선로 빌리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값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비행기보다 비싸지면 손님이 다 비행기로 도망가거든요. 유럽이라는 지역 자체가 야간 열차에 불친절한 것도 한몫합니다. 각 나라마다 선로폭, 전기 시스템, 신호 체계가 다 다르다고 해요. 한 열차가 여러 나라를 가로지르려면 기관차를 2-3번 갈아 끼워야 하죠. 한 번 갈아 끼울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시간이 추가로 들고 인건비랑 시설 사용료까지 같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비용이 2-3배로 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2026년 운행표에서는 파리 노선 외에도 또 다른 노선들이 줄줄이 사라졌어요. 뮌헨과 빈에서 이탈리아 라스페치아로 가던 노선이 폐지됐고 스위스가 추진하던 바젤에서 말메로 가는 노선은 의회가 보조금을 끊으면서 출범도 못 해보고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간 열차 부활은 결국 일시적인 거품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 열차는 또 끝나는 걸까요? 신기하게도 정확히 그 반대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떼는 자리에 전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우르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민간 스타트업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합작 스타트업 유러피안 슬리퍼입니다. 이 회사가 폐지된 파리에서 베를린 노선을 인수했습니다. 그것도 정부 보조금 한 푼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말이죠. 이 회사 창업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존 나이트젯은 객차 12량이었지만 우리는 12량에서 14량을 통째로 베를린행으로 운영하겠다. 한 번에 600명에서 70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정부가 굴리던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굴리겠다는 자신감이었죠. 운행 시작일은 2026년 3월 26일, 일주일에 3번씩 운행하기로 했어요. 이보다 더 야심찬 곳도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기반 스타트업 녹스 모빌리티인데요. 2027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2030년대 초까지 유럽 100개 도시를 잇는 거대한 야간 열차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단거리 비행기 시장 자체를 통째로 야간 열차로 대체해버리겠다는 구상이죠. 이런 민간 회사들은 수요가 많은 요일과 구간만 골라서 운영하고 낡은 객차를 임대해서 비용을 확 줄였어요. 마치 항공업계에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큰 항공사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던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2040년까지 모든 회원국 수도를 고속철도와 야간 열차로 잇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야간 열차 시장은 단순히 부활했다, 끝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에서 민간과 국가의 혼합 모델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죠. 독일이 손을 뗀 자리에서 오스트리아가 시작했고, 한 명의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가 산업 전체를 흔들어 깨웠고, 이제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새 판을 짜고 있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입을 모으던 산업도 시대의 흐름과 한두 사람의 결단만 맞아떨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저가 항공사들이 모든 걸 다 잡아먹을 것 같았던 시대에 침대 칸에 누워서 국경을 넘는 그 낡은 방식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한때 모두가 끝났다고 했던 야간 열차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철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